1960년대 중반 일본의 야쿠자 대부 다오카 카즈오가 이끄는 야마구치구미는 전국으로 세력을 확장해 1만 명 조직원 수를 자랑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야마구치구미 무력 집단을 진두지휘하는 부두목 지미치 유키오가 세력 확장의 1등 공신이었죠. 1만 명 조직의 부두목, 말 그대로 1인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 두목의 총애와 부하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죠. 그동안 달성한 위협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돌연 이 거대한 조직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서는데요. 결국 모든 권력을 잃고 동고동락하던 부하들에게 목숨까지 노려지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스스로 세운 범죄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오늘은 잊혀진 부두목 지미치 유키오의 이야기입니다. 지미치 유키오는 1922년 고베시 효고구의 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 졸업 후 미쓰비시 전기에서 일하다 태평양 전쟁에 참전, 패전 후에는 폐허가 된 고베에 돌아와 친형과 자전거 수리점을 열었어요. 장사는 잘 되지 않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지미치의 불만은 함께 생계를 경쟁하는 가난한 외국인들을 향했고 그들과 자주 싸움을 벌였죠. 아직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일부 한국, 중국, 대만인들은 폭력 조직을 구성했고 일본의 폭력단인 야쿠자들이 자국민 보호를 내세우며 외국계 조직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특히 2대 야마구치구미 소속 다오카 카즈오라는 인물이 이런 자경단 활동으로 유명했어요. 평소 외국인들과 자주 트러블을 겪는 지미치는 자신을 다오카 카즈오의 팬이라며 공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이 야마구치구미 간부들에게 좋게 보여 조직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죠. 거리에서 인망이 두텁던 다오카 카즈오는 조직 원로들의 추대로 공석인 야마구치구미 3대 조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말단 조직원 지미치 유키오는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는 큰 체격으로 타 조직과 싸움에서 두드러진 화력을 보였고 그런 모습이 다오카 카즈오의 눈에 들어 직접 술잔을 받아 조직 핵심에 들어가게 되죠. 1948년 고베시에서 공영 도박이 재개됩니다. 여러 야쿠자 조직이 고베 경륜장의 이권 사업을 나눠 가지기로 했는데 야마구치구미는 가장 큰 돈이 되는 경비 사업을 두고 사이카이구미라는 조직과 대립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사이카이구미 조직원 5명이 지미치 유키오의 집을 습격해 지미치는 얼굴에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겨우 반격해 습격자들을 쫓아내는데요. 지미치는 바로 부하들에게 사이카이구미 일원 납치를 지시, 간부 4명과 조직원 7명을 잡아가둡니다. 이후 지미치는 권총을 들고 사이카이구미 두목의 사무실을 찾아가 패배 선언을 받아내 경륜장 이권을 모두 가져옵니다. 이 사건으로 지미치 유키오는 무투파 야쿠자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죠. 간사이 지방 야쿠자 오야붕들이 모이는 모임에 지미치 유키오가 두목 다오카 대신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요. 다오카 카즈오는 당시에도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모임장 끝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죠. 지미치는 말석에 있는 다오카의 방석을 상석까지 옮겨 다오카 오야붕의 자리는 여기다 라고 외친 뒤 그대로 앉았습니다. 모임장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죠. 지미치의 당당한 모습에 원록격 오야붕들은 급하게 의논해 모두 상석에서 한 자리씩 옮겨 앉기로 결정합니다. 얼마 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오카는 그렇지 지미치는 그런 남자다 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해요. 이렇게 다오카의 총애를 받는 지미치 유키오는 1955년 야마구치구미의 와카가시라 부두목에 해당되는 직책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야마구치구미 무력 집단의 진두지휘를 맡으며 당시에는 드물었던 대규모 조직원 소집을 통해 다른 조직을 압도하고 금방 고베 지역 전체를 접수합니다. 죽음의 군단으로 유명한 한국계 야쿠자 야나가와 지로, 훗날 야마구치구미 4대 조장이 되는 타케나카 마사이사 모두 지미치 유키오의 추천으로 야마구치구미 핵심에 들어오게 된 인물들이죠. 확고한 영역이 없고 불같은 성격의 야나가와가 다른 야마구치구미 구성 조직과 자주 트러블을 일으키자 지미치는 다오카에게 야나가와를 타 지역으로 진출시키자는 방안을 제안했고 야나가와는 기대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야마구치구미 세력 확대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1960년 오사카의 한국계 폭력 조직 메이유카이와 야마구치구미 조직원 사이에서 벌어진 싸움이 대대적인 전쟁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다오카 카즈오는 전쟁 총지휘관에 지미치 유키오를 임명합니다. 그의 지휘하에 야나가와 지로를 선봉으로 무장한 야마구치구미 조직원 수백 명이 오사카에 파견되었고 2주간 치열한 전쟁을 벌인 끝에 화해 협상이 이루어지는데요. 명목상 화해였지만 메이유카이 간부 15명이 손가락을 잘라 지참해오는 등 항복선언에 가까웠죠.
많은 메이유카이 조직원들이 야마구치구미에 흡수되었고 야마구치구미는 오사카를 제패, 이를 발판으로 본격적인 전국 진출에 나섭니다. 지미치 유키오의 지휘 아래 많은 하부 조직이 경쟁적으로 전쟁을 벌였고 전국 각지의 야쿠자들이 야마구치구미에 굴복하고 흡수되었습니다. 효고양 경찰은 공식 보고서에서 지미치 유키오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폭력단 역사에 남을 대항쟁 사건의 지휘봉을 잡고 백전백승 무적의 쾌진격을 계속해 야마구치구미의 이름을 전국에 알린 인물. 경찰에서도 상당히 고평가하며 주시하고 있는 야쿠자였어요. 지미치가 무력을 동원한 세력 확장을 벌이는 한편 합법으로 위장한 야마구치구미의 사업체들이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야마구치구미는 성공적으로 광역화, 현대화, 기업화를 이루어냈고 400개가 넘는 산하 조직과 1만 명 조직원을 거느리며 전성기를 누렸죠. 물론 공권력의 비호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후부터 치안 유지, 공영도박, 경비 등의 이유로 경찰과 야쿠자는 깊은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1960년대 야쿠자들은 정치권의 요청에도 적극 응답, 미일 상호 방위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일어난 안보투쟁 같은 반정부 시위 진압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당시 일본 전체 야쿠자 구성원 수는 약 19만 명. 이런 야쿠자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정치 개입까지 넘보기 시작했죠. 정부는 비대해진 폭력 조직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것이 도쿄 올림픽을 위한 치안 개선 의지와 맞물려 야쿠자 근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64년 일본 경찰은 조직폭력범죄 단속본부를 설치, 광역 10대 폭력단을 지정하고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정상작전으로도 불리는 이 검거작전은 광역폭력단의 수령, 간부 검거에 주안을 두어 야쿠자 조직 붕괴를 목표로 했습니다. 강도 높은 단속이 이어지며 일본 지하세계 유수의 조직들이 해산을 맞이하게 되었죠. 야마구치구미는 빠른 현대화를 통해 조직 상당 부분을 합법 기업으로 위장한 상태였고 거대한 피라미드 조직 구조로 쉽게 꼬리를 잘라내며 정상작전의 여파를 피해가는가 했으나 경찰에서도 그런 실태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죠. 조금 복잡했을 뿐 결국 시간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야마구치구미의 주요 사업인 항만하역업, 연애 사업을 철저히 파고들었어요. 산하 간부들이 하나둘씩 체포되었고 사업체를 잃기 시작했죠. 수장 다오카 카즈오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항만하역진흥협회 회의에 참석 후 위통과 어깨 결림을 호소했는데 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효고형 경찰은 야마구치구미를 향한 단속 강도를 높이는데요. 곧 야마구치구미의 사업부문을 전담하며 조직의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간부 오카 키요시가 해운회사 공갈 혐의로 체포되었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1966년 5월 다오카 카즈오는 병실에서 부두목 지미치 유키오를 통해 항만하역 관계자는 전원 야마구치구미에서 탈퇴해 사업에 전념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스스로도 운수회장 사장직에서 사임합니다. 야마구치구미는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항만 사업을 완전히 잃게 되었죠. 위기감이 커지자 지미치 유키오는 다오카 카즈오에게 야마구치구미 해산을 건의 자신의 부두목직 해임도 요청했어요. 당연히 명목상 해산으로 물밑에서 폭풍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다 재결성을 꾀하자는 의견이었죠. 다른 광역 조직들 역시 경찰 단속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 위장 해산한 상태였어요. 지미치의 의견은 그럴듯했지만 다오카 카즈오의 뜻은 달랐습니다. 다오카는 비록 위장 해산이라도 결국 경찰이 원하는 바를 따르는 일이라고 말하며 혼자가 되어도 조직을 해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또 지미치의 부두목 사임을 반려했죠. 1966년 7월 경찰은 야마구치구미가 끝까지 버티자 건설사에게 경비료 명목에 돈을 뜯어낸 공갈 혐의로 지미치 유키오를 체포합니다. 병원에 숨어있는 수장 다오카 카즈오 체포 전 단계로 2인자를 노린 것이죠. 이미 경찰은 야마구치구미 사업부문을 지휘하다 은퇴한 오카 키요시에게서 다오카 카즈오도 공갈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진술을 얻어낸 상태였습니다. 지미치 유키오 역시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자신의 공갈 혐의를 인정하고 다오카도 관여한 사실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지미치 유키오는 정부와 정면 대결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지미치 유키오는 장인의 장례식을 위해 4일간 구금에서 풀려나는데 이 기간 동안 평소 자신과 뜻이 통하던 조직 간부들을 만나 야마구치구미 해산계획 동참을 제의합니다. 그는 모든 부하들 또 다오카 카즈오를 지키기 위해선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독단으로 움직인 거예요. 지미치 유키오는 그동안 조직에 이득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면 오야붕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독단적인 판단을 내려 밀고 나갔습니다. 종종 반감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대부분 옳은 판단이었기에 다오카 카즈오도 용인해왔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미치 유키오가 경찰에 오야붕의 범죄를 진술하고 조직 해산을 획책하고 있다는 소식에 야마구치구민의 강경파 야마모토 케니치, 타케나카 마사이사는 지미치 암살까지 계획하게 되는데요. 1967년 5월 지미치 유키오는 야마구치구미 직계조장 70명을 모아 조직 해산을 논의했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해산 논의가 다오카 오야붕의 승낙을 얻은 것인지 물었는데 지미치는 자신의 독단이지만 승낙을 받을 자신이 있다고 대답해 찬반 표결이 진행됩니다. 찬성 50표, 반대 20표. 다들 연일 이어지는 경찰의 단속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내심 이번 기회를 틈타 지금까지 모은 돈을 가지고 야쿠자 짓거리에서 손 씻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해산 반대파가 다오카 카즈오의 의사를 확실히 알고 싶다며 물고 늘어졌고 끝내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몇몇 간부가 병원에 입원한 다오카 카즈오를 찾아가 해산에 대해 물었는데 다오카는 조직은 계속 이어진다며 해산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어요. 이어서 야마모토 케니치가 지미치 암살 모의를 고백했는데 다오카는 지미치가 그동안 조직의 공헌한 점을 고려해 암살을 만류했습니다. 지미치는 목숨은 건졌지만 다오카의 신뢰와 조직 내 입지를 완전히 잃게 되었어요. 1968년 1월 다오카 카즈오는 공갈, 업무방해, 항만법 위반 등의 공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실형을 피해갔습니다. 같은 해 2월 지미치 유키오는 야마구치구미 와카가시라 직책에서 해임돼 실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다음에 지미치 유키오는 집에서 피를 토하고 급하게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5개 병원에서 그의 치료를 거부했어요. 지미치의 아내가 다오카 카즈오의 아내 후미코에게 도움을 요청해 간신히 입원할 병원을 찾을 수 있었죠. 지미치 유키오는 말기 폐암 판정을 받고 입원 한 달도 지나지 않은 5월 15일 47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정상작전의 결과로 야마구치구미를 제외한 일본 주요 광역폭력단들이 모조리 해산되었으나 대다수 조직이 단속의 열기가 식은 뒤 이름을 바꿔 부활했습니다. 야마구치구미는 많은 자금원과 하부 조직을 잃었지만 해산하지 않고 버틴 결과 다른 조직보다 쉽게 원래 세력을 회복했어요. 공권력에 그대로 들이받은 다오카 카즈오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죠. 지미치 유키오 사망 후 야마구치구미 내에서는 지미치의 흔적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가 이끄는 지미치구미의 2대 명적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가장 큰 공헌자가 이름조차 남길 수 없는 역적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죠.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야쿠자 전쟁 일본의 수령에서는 지미치의 죽음에 다오카 집안의 음모가 있었다는 극적인 연출이 들어가 있습니다.